2.4절 변수 하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가 하나일 때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양적 변수를 말합니다. 수치 변수요. 이런 변수 하나일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뭐 변수 y에 대한 축인 거죠.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이제 뭐 있는지 그죠? 이런 거 그리는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드 y에서 하나만 쓰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y 값에 대해서 그냥 순서별로 그냥 이렇게 뭐 점들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시계열 이것도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건데 뒤에 바로 다음 다를 거고요. 파이도 다음에 다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는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여기 이제 이 x축 있잖아요. 여기 x축 아닙니까? 이 수평축. 이게 반응 변수예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뭐 각 이제 이 척도별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y축은 뭐예요? 이쪽 y축은 그거는 구간별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쪽 빈도의 빈도, 각 구간별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 막대 그래프는 x축 설명 변수예요.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것이 x축에 여기에 각각의 뭐가 있냐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 값들이 이 x 값들이 뭐냐면 설명 변수인데 이게 범주형이에요. 범주형. 그래서 수준 1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준 두 번째가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이제 몇 개씩 있느냐 이쪽 전혀 다른 거 수준이. 그래서 혼동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우리가 나란히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실습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요.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여기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지금 데이터가 이 그로스점 레이트 그것이 이제 성장률인데 성장률 식물의 성장률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의 종류가 있고 디터전트 그 다음에 이 수준 범정인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이 범주형 변수 수준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로스 레이트의 값을 0부터 8까지 0부터 8까지죠. 0.5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0, 0.5, 1.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의 색은 이제 초록으로 하고 그래서 이 0에서 0.5 구간 사이에 몇 개 있고 0.5에서 1.6 구간 사이에 몇 개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0부터 8까지.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거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어태치 해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 없이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프 보면 어떻습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보면 2에서 2.5, 2.5에서 3, 3.5에서 4, 2.0.5씩. 그래서 각각의 구간 내에 여기는 이제 한 개 있는 거죠. 여기 몇 개 있어요. 이 구간에 13개 있죠. 1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빈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각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반응 변수의 값들이죠. 이쪽이 반응 변수 값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범주형으로 그리려면 각 이제 그 범주를 계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y 값이 뭐냐면은 지금 12개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만큼을 가지고 구해보면 벡터로 변환하기 전에 각 수준별로 구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이 그로스 데이터가 아까 몇 개 있었어요? 총 72개 있었잖아요. 72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여기 범주형 변수가 2개 있는 것이죠. 리스트 이러면 2개의 수준 조합. 그러니까 하나는 3종류가 있고, 이거 4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12개가 있는 거죠. 12개. 12개. 그러니까 12개의 수준 조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평균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12개의 수준 조합에 대한 평균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서 이제 벡터로 바꿨으니까 값만 있는 경우죠. 그런 다음에 막대 그림 해가지고 그 평균 값들을 막대기 색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y축에다가 x축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쪽이 뭐라고요? 이쪽이 수준 조합이에요. 수준 조합. 아까 12개 있었죠. 12개 수준 조합입니다. 각각의 조합별로 뭔 거라고요? 이게 이제 평균 성장률 그린 거예요.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로스 레이트 평균이 이쪽 S축이고 이쪽 그로스 레이트 각각의 값들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금방 설명했지만 다시 정리하면 비슷하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왼쪽의 히스토그램은 X축의 그로스 레이트. 여기 그로스 레이트예요. 그로스 레이트가 아주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마트 그래프는 여기 이제 뭐죠? 여기 있는 게 그로스 레이트가. 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평균 얼마나 되는지. 수준별 조합으로.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이 구간별. 이 구간별이죠. 이 관측 빈도예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y축은 뭐냐면 아까 금방 얘기한 거죠. 평균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은 여기 있는 이 계급들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상을 줘요. 여기 지금 4가지 그래프가 다 이제 바꿔서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각 쪽에 3개, 4개 그리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인상이 좀 다르냐면 그로스 레이트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은 다 똑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한 겁니까? 0에서부터 8까지 0.25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린 것보다 이 계급 구간보다 약해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뭔가 디테일한 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은 0.5씩 증가한 금방 이제 그림 똑같네요. 똑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2씩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특징은 무시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이제 이 구간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와 같이 구간들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전혀 이 모양이 달라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눈으로 보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히스토그램은 잘못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그림이 되는데, 아무튼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고로 이제 높은 값이 나왔다. 그 다음에 산토가 얼마나 퍼져 있고 최소값, 최대값, 뭐 대칭 여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이 1.7인 포화성 분포에서 이 난수를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이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개급근 조절하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그림을 나란히 그릴 거고 값은 포화송에서 평균 1.7인 거에서 1000개의 난수를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요 1000개의 난수는 이렇게 이제 1000개 돼 있는 거죠, 데이터들이. 그런데 이런 값들에 대해서 아무 옵션 주지 않고 그리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값들이 0서부터 7인데 이 자기가 이 구간을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뭐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0.5부터 8.5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0.5인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 중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0.5에서 1.5. 그럼 가운데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수 단위일 때는 이런 식으로 0.5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정수형이 그럴 때는 그냥 그 디폴트로 나오는 거 쓰면 안 되겠습니다. 0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0.5부터. 그 다음에 0이 들어가죠? 위에 구간은 어떻게? 0.5가 돼. 이렇게. 그래야만이 나오겠어요. 이걸 보고서는 뭐 판단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0이 200번 나왔고, 1은 300번 나왔고, 2는 뭐 250번 나왔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거 그릴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나오는 이 범주들의 개수가 정수인 경우에 좀 적게 나오는 경우는 그 값마다 계급 하나씩 갖게 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아요. 금방 한 것처럼 어떻게 마이너스 0.5, 0을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0.5부터 그리고 가장 큰 걸 어떻게 최대 값에도 0.5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부터 0.5까지 구간, 0.5에서 1.5까지 또 구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음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음이항 분포 뭐 보통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무슨 뭐 R, P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한 번의 성공률은 P인데 R번 성공할 때까지 실패 횟수 그런 거를 이제 음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면은 이제 뭐 가장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D 여기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죠. 바이노미얼.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제 뭐 R을 쓴 확률 변수를 끄집어내려면 하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는 확률 P가 성공률인데 이제 뭐 사이즈 N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죠? 뭐 N번 성공할 때까지 말하는 거야.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 그 횟수들의 액수에 대해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분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하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기 보면 좀 이제 다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상태학에서는
이 평균 뮤를 보통 사용을 해요. 뮤. 여기서 한 것처럼. 그리고 확률과 이거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쓰이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난수 초기준 1로 하고, 이거 재현성을 위한 거죠. 똑같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150개 난수를 뽑을 거예요. 평균은 이제 1.5. 보통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네가티브 바이노미알에 보통은 R, P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 사이즈는 요거거든요. 사이즈. 그 다음에 확률인데,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1.5회라는 뜻이거든요. 그 환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사이즈니까, 사이즈는 여기서 1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뮤가 1.5죠. 1.5. 이것이 확률인 거죠. 그 확률은 그러니까 2.5분의 1. P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2.5분의 1. 뭐 5분의 2 아닙니까? 5분의 2. 뭐 40% 그렇게. 자, 그러건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낫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요거 구간을 마이너스 0.5부터 어디까지요? 이 맥시멈 y에 플러스 0.5까지 일시 간격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실습을 통해서 해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은 하나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시드 하고 N은 150으로 하고 Y를 이제 자, Y 값이 얼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값들 이제 마이너스 0.5인데 요 값들 이 구간들 보면 누차 말한 것처럼 여기 한 구간 이렇게 구간식이죠. 그죠? 최대 값이 8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최대 값이 9입니다. 9. 그래서 0.5를 더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0을 포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0.5부터 한 거죠. 이거 안 하면은 그림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9일 때겠죠. 8.5. 각각의 이제 뭐, 이게 이제 관측 빈도가 되겠죠. 빈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M. 요거는 이제 관측 값들의 평균. 우리는 이제, 원래는 1.5인 거에서 1.5인 평균에서 우리는 뽑았죠. 몇 개를요? 150개를 뽑았죠. 그래서 해봤더니 이 평균 평균이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뭐 지금 이런 값을 가지고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뭐 분산인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를 이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이즈 계산하고 그 다음에 xx 값은 0부터 맥스 y까지예요. 그러니까 구간 이제 9까지죠. 9까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항 분포에서의 이 확률값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률값. 여기 계산해 보면 요 값들의 합은 해보면 1이 안 됩니다. 1이.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무시해서 그러니까 이 뭐 얼마죠? 이 9, 10 이상인 것들은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요 값을 해보면 이 150에다가 각각 확률 곱해주니까 이것이 기대하시는 정도죠. 기대하시는 정도. 그거를 라인으로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린 거는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했다면. 그래서 요게 이론적인 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0하고 2는 이론적인 것보다 좀 어떻게 해요? 좀 많이 나왔죠? 그다음 1인 경우는 이론적인 것보다 좀 적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관측 빈도는 기대한 것보다 약간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대한 것보다 적게 나왔죠. 0과 2는 좀 많이 나왔고. 이것이 만약에 1000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1000.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 표본크가 1000이면 해보겠습니다. 표본크가 1000이면 여기서 1000으로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실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론하고 여기 관점이 되게 잘 맞죠. 여기도 뭐 되게 잘 맞죠. 잘 맞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그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론하고 표본하고 기대한 것처럼 잘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은 이제 여기 보면 같은 데이터인데 여기는 이제 이 구간을 아주 좁게 잡았고, 아니, 좀 이렇게 넓게 잡았고, 이거 더 좁게 잡았습니다. 세밀하게.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포, 그걸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적절하게, 이게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분포를 그리는 게 좀 좋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걸 알아봅니다. 자, 이 페이스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간헐천이 있는데 이 간헐천에 이제 그 얘가 이제 그 뭐죠? 이제 뿜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뭐 어떤 좀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분출하고 있는 그 어떤 시간 이런 것들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15개의 구간으로 그려봐라. 하나는 30개의 구간으로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5건 구간, 이거는 30개의 구간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라인 해가지고 요 분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값들을 소위 뭐 그 뭐랄까 200개의 구간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칼라를 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똑같이 그리지만 요 너비를 굉장히 작게 한 거예요. 0.3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기처럼 스무드하지 않고 아주 좀 거칠게 많이 뜨이죠. 여기서 이거를 좀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 0.3 말고 혹시 그거를 뭐 2.3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선을 다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새로 그린 거는 아까 그린 거는 0.3일 때죠. 새로 그린 거는 1.3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곡선이 나왔죠. 그래서 요 위스가 작으면 굉장히 뭐 이렇게 되고 위스가 커지면 부드럽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